며칠 전 마이니치 신문에서 정부 PCR 검사 양성률 파악하지 못하고 전국 집계 기준 없음이라는 기사를 내어 일본 사회에 큰 논란이 된 건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더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PCR 검사에 대해 정부가 신규 검사 인원에 대한 양성자의 비율, 즉 양성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를 채취하는 기간은 다수인데 결과가 판명되는 날짜도 제각각이어서 양성 비율 산출에 필수적인 분모인 테스트 숫자, 분자인 양성자를 전국적으로 파악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인들은 희한하게도 양성률에 엄청 집착하면서 수십 군데의 언론에서도 문제라고 보도를 하는데, 양성률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 양성자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진 감염률이면 경제활동 등을 재개하자는 얄팍하고도 아니란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검사 수 자체가 수만 건 이상으로 아주 많아서 결과적으로 랜덤하게 검사하는 격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사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고 이게 몇 프로 바뀐다고 실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감염자 수 비율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 보도 이후 일본은 애초부터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은 숫자들을 가지고 양성률이니 하는 소리를 하며 분석을 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핵심 문제는 그냥 검사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문제인데, 일본인들은 양성률이니 뭐니 딴소리들만 하게 만들어서 검사 능력 자체를 못 늘리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성률이라는 게 오사카 지사가 일본 정부는 외출 제한이나 휴업 해제의 기준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양성률이 7% 미만일 때 경제 재개를 하자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WHO가 발표한 전세계 양성률도 2에서 3%인데 7%도 엄청 높은 숫자입니다. 이 오사카 지사는 이렇게 해서 인기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동안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발표를 하지 않았던 도쿄도의 양성률이 7%로 근접했다는 뉴스가 마구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은 신규 판정자 70명으로 3월 이후 최저라고 대대적으로 뉴스를 내보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숫자의 소스가 NH 집계에 따르면입니다. 아니, 후생노동성 발표도 아니고 정부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해야 할 방송국이 자료를 자체 집계해서 발표를 대신해주는 일본 클래스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이 제대로 집계도 못하는 이유를 일본 방송은 일본의 부실한 IT 환경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의사소통이 전자화되어 있지 않고 종이서류 베이스로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 연락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일적인 지침이 없어 지자체에 따라 일부는 팩스로 보고하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등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데이터 취합이 제때에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긴 게 그렇다고 해도 그게 안 되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군대에서는 수시로 소대에서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등등까지 총원, 휴가자, 병가자, 근무자, 열애자, 현인원 등을 수기, 유선으로 보고하고 한 명이라도 숫자가 안 맞으면 난리가 날 정도로 60만 대군도 매일매일 집계를 하는데, 아무리 수기로 한다고 해도 연휴 기간에는 하루에 1000몇백 명씩 밖에 안 했으면서 기준만 정확히 잡고 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그러자 요미우리 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전국 8,000개 병원의 의료태세 관련 정보를 집약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해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운용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중에는 데이터베이스로 전국 집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까지 발표한 숫자들은 모두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특히 해외 언론들에서는 일본의 수치가 이상하다, 그래프가 이상하다고 수많은 비판과 의혹을 보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일본은 어떻게든 집계된 수치들은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속인 게 아니고 집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그것은 물론 엉망진창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시사멘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순간 관련 뉴스가 또 나와서 첨가합니다. 5월 11일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보건소가 도쿄도의 확진자 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누락 사례와 중복 집계 등 실수를 했다고 또 보도했습니다. 도쿄도 관계자는 단말기에 입력한 확진자 사례를 수기로 다시 보고하는 보건소도 있었다며 집계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스테이식구로 보는 일본의 낙후된 IT 환경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씩 특별정액 급부금을 주는 방식에서도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한다는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한 주민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5일 이후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의 보급률은 전체 국민의 15%에 불과하고
그나마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카드 발급 당시 구청에 통보한 비밀번호를 함께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잊은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느라 연일 지자체는 북새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 시나가와 구청에선 10시간을 기다린 주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온라인 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니 발급만 받고 번호를 잊어버린 사람이 태반인데다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은 온라인에서 확인도 안되고 구청에 직접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폭주해서 관공서는 밀집 상태가 되어버려 본말 전도가 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포기하고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면 일본이 아니죠. 카드와 비밀번호가 있어도 신청 사이트인 마이포털 앱을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접속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며 PC에서 신청하려면 카드 리더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직접 나가면 이 카드 리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건 온라인일까요? 오프라인 신청일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카드 리더기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에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후쿠오카시에 따르면 신규 발급 신청에서 교부까지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이라 일본치고 빠른 건가요? 그리고 한때 한국에서 회자되었던 79세의 IT 장관도 C19 사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케모토氏のホームページが突然閲覧できなくなったのだ。その原因を本人に聞くと、私も見ようと思って見れない状態で早く復旧してくれとこのように言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なぜ、ロックされているのか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台湾のマスクマップについて聞かれた際には、ワーホーでもやりたいんですが、まだ基礎的なデータが十分揃っていないのが現実であります。関係省庁と連絡して議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が現実です。総理、これでいいんですか？確かにかつてこんな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担当大臣がいた。自分でパソコンはお使いにな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自分でパソコンを打つ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USB ジャックってどういうものかご存知ですか？仮にあったとしてもそれは万全の対応をすると。 일본에선 재택근무를 하다가 서류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는 문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중에 출근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이 IT 담당 장관인 다케모토가 도장과 인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민당 내 도장의원 연맹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 연맹이 다 있네요. 앞서 아베 총리가 IT 종합전략본부 회의에서 민간활동에서 종이나 날인을 전제로 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전면적으로 점검하라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이 사실이 밝혀지자 물러나라고 한다면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했다는데 앞서 4월 21일 이 단체는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도장 이탈이 심각해진다,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 장면인데 제목은 모르면 부끄럽다, 어른들의 상식입니다. 사장부터 직급이 내려갈수록 사장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네요. 일본에서는 소수 금융계 기업에서나 강요하는 보기 드문 악습이라고 합니다만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네요. 심지어 이건 직급이 내려갈수록 숙이는 각도가 커지는 다음 소식에서도 시식구로 드러나는 일본의 놀라운 IT 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토쿠시마현은 지난 4월 인터체인지나 상업, 관광시설 등 약 140개소에서 다른 현에서 넘어오는 차의 유입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쌍안경으로 보는 사람이 코베나 카가와라고 외부 지역의 번호판을 크게 부르면 다른 사람이 직계표에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IC들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과 관광시설 등에서도 직원들이 돌아가며 주차장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는데 이 도쿠시마현은 다른 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오는지 확인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이나 시설에 대해 휴업 요청을 하려고 이것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한국인들의 반응은 아니 사람들이 저기 모여서 육안에다 수기로 저걸 한 군데에 CCTV 하나 있으면 끝날 일을 사람 4명이 하루 종일 저 짓을 한다고? 라고 하다가 아니 그런데 외부에서 왔다고 차별을 하다니 쯧쯧. 그런데 놀라운 일본인들의 반응은 수많은 댓글에서 단 하나도 저런 원시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적은 없고 현해에서 온다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립학교들 가운데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고이케 도쿄 도지사 등이 뒤늦게 공립학교에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기재를 제공하는데 예산을 책정하겠다라고 했지만 교육 현장에선 갑자기 그런 기재들이 도착하더라도 곧바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립학교나 일부 지역의 학교만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뿐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실상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또 살리고 살려 이용하려는 듯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입학과 학년 시작을 아예 9월로 늦추자며 이미 17개 지역 지사들이 정부에 9월 학기제를 긴급 제안했고, 문부과 학상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는데요.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미국과 유럽 등 9월 학기제인 나라들과 유학생 교환이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올림픽도 몇 달만 연기하려다가 1년 연기했는데 이러다 전학년 1년 요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C19 현황 파악도 C19 관련한 사회현상 등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IT 환경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방송 TBS의 시사 프로그램 뉴스캐스트에 출연한 IT 저널리스트 미카미 유오는 늦고 부족하고 부정확한 대응에서 IT 후진국으로서 일본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C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IT 현주소를 이렇게 꼬집었으며, 니혼게이자 신문도 일면에서 IT와 민간협력이라는 세계적인 표준에 뒤떨어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본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도 반성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보화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IT 시스템으로 바꾸면 기록이 다 남아서 은폐와 조작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장기 집권해온 정권과 권력층, 즉 기득권층은 상황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시적인 IT 환경의 일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성하지 말고 초질관 쭉 그렇게 지내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지난 15일 한국에게 C19 경험을 공유해달라며 SOS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뱁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로 몸집이 약 13cm 밖에 되지 않아 다리도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황새는 몸집이 약 112cm이기에 다리가 매우 길죠. 즉 이 뜻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속담과 비슷한 행보를 취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미 시청자님께서도 짐작하셨다시피 그 국가는 일본입니다. 한국이 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문제를 철저하게 컨트롤하자 일본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되지도 않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14일 39개 현에서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무모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직 일본은 C19 테스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들이 검사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확인했다시피 단 몇 명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C19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행동과 달리 일본 매체에서조차 일본 내에 밝히지 않은 감염자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일각에서 일본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개봉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자국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다급해지자 후생 노동성이 한국의 SOS를 요청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가스노부 일본 후생 노동상은 지난 5월 15일에 개최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보건장관 화상회의에서 일본은 앞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C19 방역 경험을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통계 수치는 신뢰하기 어렵기에 한국에게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또한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으며 한중일 3국이 한층 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이러스에 국경이 없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C19 방역 경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공유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도 한국에 대해 독도 도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베는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한국 네티즌들 역시 바이러스만 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인륜적인 범죄 문제 역시 국경이 없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일본이 염치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몇 개월 전에 기록상으로 한국이 C19 감염 환자 2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 한국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먼저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은 자국에 대해서 C19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기록상으로 드러난 수치에 대해서 한국의 우려를 표시한 것이지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한국을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본의 이상한 플레이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포브스 재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인도적 분야까지 침범했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한 상황이지만 인도적 분야까지 한일 간이 갈등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속내를 드러내는데요. 한국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선의로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국가가 여러가지 조건을 걸면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정말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일본은 도움을 받을 자세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듯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동일본 대진 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잠시 접어두고 무심양면으로 일본을 도왔기 때문이죠. 독일은 지금도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도 사죄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범하게 일본이 대재난을 당하자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일본으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독도 도발과 수출 규제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선의를 베풀었지만 일본은 정반대의 액션을 취한 것이죠. 특히 2011년 당시에도 한국이 수백억이 넘는 성금을 일본에 지원했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매체들은 한국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쏙 빼놓은 일화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지금도 한국이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을 도와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지난 5월 15일 일본 매체 TBS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실시한 C19 바이러스 항체 검사 키트 성능 평가 조사에서 도쿄에서 모은 500명의 헌혈 중에서 0.6%가 양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500명 중에 0.6%면 3명이 양성이었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인구수는 대략 1억 2,6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0.6%라면 75만 6천 명이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난 5월 15일 일본 매체 스포츠호치에서도 도쿄 양성 반응이 0.6%인 것에 대해 아직 일본은 C19 유행이 오지 않았다며 성실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사를 확인해보면 전 국립감염병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오카다 하루에 교수는 500명 중에 3명이기 때문에 99.4%의 사람이 걸리지 않았다며 일본은 아직 유행이 오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20년 가을과 겨울에 매우 큰 위험이 닥칠 것이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내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와중에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아베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것과 일본의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일본 매체 동양온라인에 따르면 아베의 마스크는 귀가 너무 아파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귀에 거는 끈이 짧고 귀 밑까지 걸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끈은 신축성이 없어서 남성의 경우 무리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자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귀에 닿은 부분이 피멍처럼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5월 1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노숙자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배포한 마스크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정부가 나서서 먼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이번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노숙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재난지원금마저도
수급의 장애물이 너무 높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매체 현대 비즈니스의 지난 5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최전선에서 방역을 지키고 있는 일본의 의료인들 중에 무려 80%가 방역 장비가 불충분하다고 조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종은 간호사가 절반 이상이었고 의사도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감염 노출이 발생하는 장소는 병원이 약 30%에 해당했으며 수술실이 약 20%로 조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체 부위는 바로 눈인데 무려 60%가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이나 페이스 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아베 총리는 C19 사태에 대해 엉망진창의 대책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는 C19의 충격 여파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일본 매체 현대 비즈니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1위 기업인 도요타가 C19로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직접 2020년 영업이익이 무려 80%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할 정도로 위기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산업은 자동차 분야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도요타마저도 80%나 급감한다면 일본 경제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 항공자위대를 20인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주 부대의 목적은 이른바 우주에서 떠도는 쓰레기인 우주 파편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일본의 의료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착용하고 테스트와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난데없이 우주의 쓰레기를 감시하려고 하더니 코미디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6.25 참전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필립 벨기에 국왕과 전화통화를 하고 C19 관련 세계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필립 국왕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의 방역 및 대응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벨기에는 70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할 때부터 한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벨기에에서 참전한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주어서 매우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도 벨기에에 도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긴다 라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렇듯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C19 방역 공유와 한국이 지원국임을 밝히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상한 조건을 먼저 내걸 것이 아니라 침략 전쟁의 잘못된 부분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에 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쟁 범죄에 대한